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은 몇 년 단위로 기억하라고 했죠? 그렇지, 바로 10년 단위. 자, 오늘은 1920년대 독립운동 중에서도 국내가 아닌, 우리 국내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바로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 살펴볼 거야. 그래서 제목이 1920년대 국외 지역에서 어떻게 독립운동했냐? 다만 여기 보면 무장투쟁이라고 적혀있지. 자, 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외 지역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든. 왜 10년대가 아닌 20년대 본격적인 일본군과의 싸움이 벌어졌을까? 그렇지, 우리 10년대 국외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게 뭐였지? 국외 지역, 뭐 서간도니, 북간도니, 연해주니 이런 지역에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 독립군 기지가 만들어졌잖아. 자, 10년 동안 나름 열심히 준비했어. 그래서 20년대 이제 일본과 싸움이 가능해진 거지. 자, 20년대 국외 독립운동 무장투쟁은 미리 얘기하지만 되게 쉬워. 자, 그냥 옛날 이야기 듣듯이 편하게 쌤 이야기 따라오면 되는데 소제목을 좀 붙여봤어. 자, 첫 번째 소제목, 독립군의 승리. 자, 20년대 들어서자마자 우리나라 독립군이 기분 좋은 승리를 만끽하게 되거든. 그 첫 번째 스타트 승리가 바로 뭐였냐? 바로 최근 영화 개봉했던 봉오동 전투야. 자,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달에 있었던 것으로 월까지 절대 기억하지 마. 그냥 몇 년대에 있었던 운동, 20년대에 있었던 운동. 자, 이 봉오동 전투는 바로 어디냐? 자, 지도를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참고로 이 지도, 자, 여기가 민족의 명산 백두산, 자, 여기에 압록강, 두만강이 흐르는 우리나라 현재 국경지역이야. 자, 우리 배운 지식 좀 복습해볼까? 백두산을 기준으로 간도는 간도인데 서쪽 간도다 해서 무슨 간도? 서간도. 간도는 간도인데 백두산 북쪽 방향 북간도. 그렇지. 바로 봉오동 전투는 북간도 지역, 바로 요쯤에서 벌어진 전투가 봉오동 전투야. 여기가 바로 봉오동 지역이거든. 쉽게 말해 정리해보자. 무슨 간도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 북간도에서 있었던 전투야. 자, 이 봉오동에서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 바로 대한독립군을 주축을 하는 독립군 연합이야. 얘네가 주도한 거지 얘네만 싸운 거 아니야. 그 대표적인 장군이 홍범도 장군. 자,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주도로 일본군과 싸움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압승을 거두게 된다. 우리 측 사망자는 대략 4명 정도, 일본 측 사상자는 150여 명 정도.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지. 이렇게 기분 좋은 승리를 바로 봉오동 전투라 불러. 자, 그러면 20년대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일본에게 선빵 제대로 한번 날린 거야. 우린 신났지만 누구는 화가 났을까? 일본. 그래서 일본이 이 지역 독립군을 쓸어버리고 싶은데 이 지역은 아직 일본 땅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군대를 보내기가 조심스러워. 그래서 이 사이에 훈춘 사건이라고 해서 요 인근 훈춘이라는 동네가 있어. 훈춘 지역 마적 집단, 즉 도적놈들에게 일본군이 부탁을 해. 야, 훈춘 지역 좀 습격해줘. 그럼 마적 입장에서 원래도 습격하는 애들인데 일본군이 돈까지 쥐어주면서 습격하래. 당연히 열심히 습격했겠지. 그 훈춘 지역 습격 속에서 일본이 피해를 좀 입어. 일본인이. 자, 그럼 좋은 명분 아니야? 일본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대규모의 일본 최정예 병력을 이 북간도 지역에 보내게 된다. 10,000명이 훌쩍 넘는 일본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는 최정예 병력이 오거든. 그 최정예 병력 10,000명이 넘는 일본군과 또 한 번의 승리가 바로 이 청산리 대첩이야. 자, 이 청산리 대첩은 봉오동 전투 승리 이후에 일본군이 막대한 병력을 투입한 거야. 그럼 독립군도 위기잖아. 그 독립군이 집결을 해. 이 북간도 지역의 독립군이. 바로 봉오동 옆에 있는 청산리라는 지역에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모여든 거야. 그 독립군의 가장 대표적인 장군이 바로 김좌진 장군. 그 중에서도 북로 군정석원 주도하에 일본군과의 싸움이 벌어져. 자, 한 번만 싸운 게 아니야. 이 청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전투 약 10여 차례가 벌어지게 되지.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압도적 대승을 거두게 된다. 우리 측 사상자는 대략 100여 명, 일본 측 사상자는 1000명이 훌쩍 넘어. 공부할 때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100여 명 정도 일본이 죽은 게 홍범도가 이끄는 봉오동 전투,
천여 명 정도가 일본이 죽은 게 김자진이 이끄는 청산리 대첩. 그렇게 알아둬도 좋은 팁이야. 자,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쉽게 정리해보자. 20년대 들어 우리가 기분 좋은 승리 몇 번? 2번을 만끽한 거야.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즉 1, 2 제대로 들어간 거지. 특히 이 청산리 왜 대첩이라고 하냐. 우리 일제강점기 독립군들의 무장투쟁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승리였기 때문에 대첩을 붙여주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본한테 1, 2 제대로 꽂았어. 자, 일본 이제 열받지. 더 화가 나지. 얘들아, 일본군 졌다곤 하지만 10,000명이 넘는 군대가 북간도 지역에 와 있었거든. 1,000여 명이 죽었지만 여전히 많은 일본의 병력. 자, 일본의 남은 병력이 독립군은 해결 못하니까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찌질하고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러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소제목 2번째, 독립군의 시련. 이제 빅토리, 승리에서 이제 시련,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살펴보는 거야. 자,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야. 이 간도 지역의 일본군 병력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한국인이면 죽인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정말 여러분,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수위가 좀 세. 너무나 끔찍한 일이거든.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의 환생이라고 보면 돼. 그냥 한국인 마을 돌아다니며 한국인은 무조건 다 죽이는 거야. 기록들을 보면 끔찍해. 차라리 총에 맞은 건 진짜 평화롭게 죽은 거래. 뭐 모기 잘리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가마솥에 산채로 사람을 삶아 죽이기도 했대. 얼마나 끔찍한 일이니. 쌤 말하면서도 너무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는데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시간 관계도 있고 수위 조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끔찍한 조선인에 대한 한국인에 대한 학살인 거예요. 자, 이 간도 참변, 다른 말로 1920년을 경신년이라 부르거든. 경신참변이라고도 하는 이 참변을 겪어. 그러면 이 북간도 지역에서 독립운동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어렵다고 포기할 거야? 아니지. 일단 일본의 이 무자비한 학살을 피해가야지. 자,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독립군 잔여 세력들이 어디로 올라가냐? 밀산부 지역으로 이동을 해. 자, 밀산부는 이 북간도 지역 약간 위쪽에 있는 요 정도 위치야. 자, 밀산부는 우리나라 독립군 기지가 있던 곳으로 여기로 일단 이동을 한 거지. 자, 그럼 허겁지겁 간도에서 도망 나왔잖아. 그래서 밀산부에서 새롭게 독립군을 재조직해. 그게 바로 대한독립군단이야. 자, 조직을 재정비한 거지. 여기까지 일본이 추격해오자 더욱더 위로 올라가. 그래서 이 지도 기준으로 이 정도 위까지 올라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쌤이 굳이 칠판 위까지 손을 체크하는 이유는 당시 중국과 소련의 국경 지역까지 우리가 올라가거든. 바로 자유시라는 곳으로 이동해. 자, 이 자유시는 소련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유시에 딱 우리가 도착을 해. 이 당시 근데 소련의 상황을 좀 봐줘야 돼. 자,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옛 소련, 지금의 러시아. 그게 바로 러시아 혁명이잖아. 근데 얘들아, 이 러시아 혁명,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걸 러시아 모든 사람들이 찬성했을까? 아니지. 러시아 혁명을 지지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를 잘했다라는 아이들과 아니다, 기존의 러시아 체제를 지키겠다 아이들이 있잖아. 우린 이 아이들 사회주의 국가 잘했다, 적군. 아니다, 기존의 체제가 더 좋다. 기존의 권력자 중심, 뭐 왕족이라든지 자본과 귀족들이 한 팀이 된 백군. 그래서 적군과 백군 간의 내전, 러시아 내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 자, 이때 우리 자유시 찾아갔을 때 이 자유시 지역의 적군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야. 야, 독립군, 니네 넘어왔다. 소련 지역으로 온 거야. 그러니 니네 무장 해제해. 그리고 니네 독립군 지휘권 우리 적군에게 넘겨를 요구해.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독립군이야, 군대. 군인이 무장을 해제한다? 받아들이기 어렵지. 게다가 지휘권을 넘겨라? 받아들이기 더 어렵지.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고 망설이는 타이밍에 적군이 우리 독립군을 기습 공격해.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그게 또 한 번의 참변, 자유시 참변이야. 자, 그럼 공부 정리하자. 정리해야지 쉬워져. 20년대 들어 우리가 기분 좋은 승리 2번. 그렇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래서 우리가 막 신이 났지만, 자, 일본군에 시작된 참변, 간도 참변.
그리고 러시아 자유시 적군에 휘말려서 또 한 번의 참변, 자유시 참변. 즉 두 번의 승리와 두 번의 승리 참변으로 지금 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야. 자, 봐봐. 지금 두 번의 전투 승리해서 너무 신났었어. 근데 두 번의 참변으로 우리가 너무 어려워진 거야. 독립운동 포기할 거야? 그렇지. 포기를 모르는 민족, 우리 민족. 그럼 그 다음 우리의 대응이 뭐냐? 자, 챕터 3 소제목 3부를 조직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유시 올라가서 참변을 당했잖아. 그럼 우리가 다시 내려왔던 것이 어디냐? 그렇지. 우리 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이쪽 만주 지역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우리 조선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 그래서 우리 민족들을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독립운동 파이팅 해보자 라고 해서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그래서 세 개의 부를 만들게 되지. 바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앞글자를 따서 참정신 이 세 개의 부를 조직하게 되는 거지. 23년부터 25년까지. 다시금 파이팅 해보자는 거야. 다시금 독립군을 재정비한 거지. 자, 그래서 이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의 신민부의 위치까지 알아두면 좋은데 꿀팁. 자, 우리 글자 적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잖아. 자, 앞글자만 따면 뭐야? 참정신. 자, 그래서 참의부의 위치, 정의부의 위치, 신민부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요거까지 알아두면 너무 베스트. 하지만 이게 어렵다. 아하, 그냥 3부가 조직됐다. 만주 지역에. 자, 그러면 3부의 조직으로 다시금 이 만주 지역에 우리 독립군들이 좀 활발히 활동했을 거야. 이제 누가 가만두지 않을까? 그렇지, 일본. 자, 소제목 네 번째, 일본의 대응. 일본이 여기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3부 독립군들을 죽이고 싶고 잡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만주 지역은 아직 일본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 왜? 일본 땅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 있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 군벌 세력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쌤, 군벌이 뭡니까? 자, 이 당시 중국도 중앙정부의 힘이 세지 않아. 중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는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 지방에서 들고 일어나. 자, 만주는 중국 본토 기준으로 지방, 외곽 지역이잖아. 이 지역,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가 먹히지 않아. 그래서 이 만주 지역은 어떤 애들이 직접 통치를 하고 있냐? 이 만주 지역의 군대, 군인 세력들이 만주를 통치하고 있어. 그래서 우린 이들을 만주 군벌이라 불러. 자, 이 만주 군벌은 중앙정부로부터 떨어져서 자기만의 독자적 세력을 갖췄던 장점은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해. 즉 돈이 후달려. 그걸 일본이 알고 접근한 거야. 일본이 만주 군벌에게 제안한 거지. 야, 너네 돈 필요하지? 내가 돈 좀 지원해줄게. 세상에 공짜 없잖아. 그래서 만주 군벌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뭘 요구하냐? 야, 만주 군벌, 이 만주 지역에 한국 독립군들 활동하고 있거든. 걔네 좀 없애줘. 만주 군벌, 오케이. 그래서 일본과 만주 군벌 사이에 약속을 하나 체결해. 그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는 거야. 바로 일본과 만주 군벌이 손잡고 우리나라 독립군 토벌하려고 만든 협정. 자, 미스야 협정으로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하기가 그렇지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조약이냐면 이 조약 세부 내용을 들어보면 독립군 한 명당 현상금처럼 매겨. 쉽게 말해 만주 군벌아, 한국 독립군 보이면 죽여. 그럼 내가 니네 돈 더 줄게야. 너무나 슬픈 일이지. 그래서 이 미스야 협정으로 만주 지역의 독립군 활동이 또 힘이 빠져. 그럼 이제 누구의 리액션이 나올 차례일까?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스야 협정으로 참의부, 정의, 신민부 각각의 독립군 애들이 각계의 역할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 힘 모아하자. 합하자. 그래서 나왔던 오늘의 챕터 5 소제목 5번째 3부 통합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바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세 개의 부서를 하나로 합해보자. 근데 하나로 합할 때 쉽지 않지 우리. 그치? 의견을 모은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크게 두 개의 단체로 나타나거든. 바로 참정신이 있었던 위치 만주 지역. 이 만주 지역을 굳이 구분하면 만주 지역 남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쪽을 남만주 지역이라 불러. 이쪽을 만주 위쪽이다 해서 북만주 지역이라 부르거든. 자, 그래서
북만주 지역과 남만주 지역으로 각각 단체가 따로 나눠지게 돼.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서는 3부가 통합되어 혁신의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 혁신의회는 한국 독립당으로 변하거든. 근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단체가 중요하냐? 일본군과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 독립당이 만든 한국 독립군으로 기억해주면 좋아. 바로 북만주는 한국 독립군. 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지청천 장군. 우리 앞으로 또 배우게 될 인물. 그 다음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만들어지고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이 되거든. 자, 이것도 중요한 군대만 기억하면 돼. 조선혁명당이 만든 군대, 조선혁명군. 자, 대표적 이끌었던 인물 양세봉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 양세봉 장군.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한번 정리해보자. 자, 오늘 몇 년대 독립운동? 20년대 국외 무장 독립운동. 자, 포인트는 사건의 흐름이야. 자,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기분 좋게 원투 날렸잖아. 두 번의 전투 승리.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승리. 와! 근데 안타깝게 두 번의 참변. 그렇지.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으로 우리 독립군의 전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지. 하지만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몇 부 조직? 3부의 조직.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같은 3부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해져 일본의 탄압, 바로 만주 군벌과 손잡고 독립군 때려잡자, 미사일 협정, 다시 악화, 우리 독립군. 그럼 각계격파 당하지 말자, 하나로 합해보자, 3부 통합. 그래서 나온 독립군 2개,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면 돼. 쌤이 개발한 건데 20년대 국외 무장투쟁은 알파벳 W로 기억하면 좋아. 20년대 들어서자마자 기분 좋게 봉오동 청산리 대첩으로 승리, 우리 독립군의 전력 및 사기. 두 번의 참변,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으로 바닥. 파이팅하자, 3부 조직. 하지만 다시 약해지지, 미스야 협정.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3부 통합. 그래서 만들어진 독립군,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이렇게 흐름을 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의성어로도 정리할 수 있어. 의성어. 시작하자마자 두 번의 전투 승리. 와! 두 번의 참변.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우. 노력해보자. 3부 조직. 와! 미스야 협정. 우. 3부 통합. 와. 와우 와우 와. 사실 되게 창피한데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기억하면 좀 더 오래 기억에 남아. 자, 여기까지가 20년대 국외 무장 독립운동. 자, 굉장히 쉬운 부분 중에 하나야. 흐름을 잘 잡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자, 화이팅하고. 자, 안녕.